거의 동일한 CPU라고 보시면 됩니다. 하지만 저희가 비현명 쪽에서는 조금 이 성능 부분에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는 부분이 그 저저역 부분이죠. 저저역. 요즘에 이제 뭐 그린 IT 얘기하면서 저역 소모량 줄이자 이제 그런 내용 나오면서 아무래도 그 특히 그 비현명 쪽에서는 그 CPU와 함께 좀 그래픽 같은 경우도 저역 소모량이 잘 아시다시피 크지 않습니까? 그런 부분은 같이 저희들이 묶어서 사실은 그 굉장히 그 저저역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. 그래서 보안하고 원격 관리, 가상화 이런 순서로 저희들이 좀 설명을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고 이런 순서를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Vpro 프로세서란 뭐냐는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신 바와 같이 인텔은 이제 이렇게 모든 제품에 저희 재료사 제품에 이런 스티커가 붙는데요. 이런 요 없는 스티커나 많이 붙으라고 해야 돼요. 근데 이 부분이 붙습니다. 그래서 이게 붙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부터 보여드린 이제 데모들이 실제로 구현 가능하다. 기업용 중에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.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프로세서, 칩셋, 그 온보드 네트워크 카드, 인텔 네트워크 카드 이 세 개를 그 패키지로 합쳐가지고 OEM이 저희 인텔부터 구매를 해서 PC를 만들게 되면 이런 마크를 이제 붙일 수가 있습니다. 근데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현명 쪽에서도 V4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나냐, 어떻게 구분을 하냐. 이 스티커가 없으면 스티커 말고 구분할 수 있는 부분 보시면 그 칩셋에 있습니다. 칩셋이 보통 이제 기업용 쪽에서 어떤 PC를 구매하실 때 뭐 CPU도 보지만 칩셋도 같이 보시게 돼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시는 앞에 그 알파벳이 붙는데 뭐 P가 붙는다든지 아니면 뭐 H가 붙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V4 기능이 없고요. Q가 붙으면 V4에 해당이 합니다. 그래서 올해 샌드브릿지 2세대 코어는 Q67이라는 그 칩셋 이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기업용 쪽에서 구매하실 때 V4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보통 칩셋에 있는 이름이 뭔지를 일단 먼저 보세요. 많이 보일 분들이.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고요. 그리고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V4가 기존의 PC하고 뭐가 틀리냐는 부분을 가장 편하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칩셋에 있고요. 칩셋 안에 저희 인텔에서 그 데몬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들었습니다. 만들어가지고요. 이 여기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하나를 탑재를 시켰습니다. 탑재를 시켰어요. 그게 이제 M이라는 이름인데요. M, 그 매니지먼트 엔진 해가지고 그 칩셋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. 그래서 평상시는 얘가 이렇게 슬립 모드로 있어요. 움직이면 안 되겠죠. 막 움직이면 이제 얘도 이제 저역 소모량이 발생하니까 평상시에는 이게 슬립 모드로 있습니다. 슬립 모드로 있다가 그 PC가 OS가 올라와 있던 꺼져 있던 전혀 상관없어요. 얘는 그냥 슬립 모드 있어요. 있다가 관리자가 내가 우리 네트워크망에 그 PC가 지금 뭐 꺼져 있을 수도 있고요, 아니면 켜져 있을 수도 있고요, 사용자가 뭐 퇴근하실 수도 있고요. 없지만 네트워크망에 지금 하드웨어가 우리가 코어 i5가 몇 대나는지 궁금하다. 이제 스캔에 딱 칩니다. 스캔에 치면 V4 PC가 아닌 경우는 PC가 꺼져 있으면 못 갖고 와요. 들어갈 수 없습니다. 하지만 V4 PC 같은 경우는 딱 스캔에 때리면요, 배가 OS가 떠있던 뭐 꺼져 있던 간에 이 칩셋한테로 가요. 칩셋에 가서 메모를 깨웁니다. 딱 깨워가지고 이 CPU가 지금 어떤 CPU인지 알려달라고 딱 요청을 해요. 그럼 얘가 그거를 하드웨어 정보를 통해서 딱 알고 나서 얘가 알려줍니다. 그리고 그 정보를 만약 저장을 해야 되겠다. 그러면 이 옆에 프레시 메모리가 있어요. 그게 저장을 합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요, Vpro의 기능적으로 구현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예요. 그 말은 그러니까 인텔이 뭔가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탑재를 해서 한다는 얘기는 이게 윗단에서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을 하던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거든요. 심지어는 네트워크 하드의 소프트웨어가 망가져도 결국에는 그 네트워크 타고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도 비슷합니다.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. 이 안으로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.
저희가 이 칩셋 안에 인증이 다 돼 있어요. 그래서 먼저 인증된 사용자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보안 관리를 해놨습니다. 그래서 그게 인증을 받고 나서 먼저 인증 받고 나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요. 좀 더 자세한 부분은 아무래도 추후에 또 말씀드리고,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보통 PC가 꺼 있는 부분은 이제 아웃로그 밴드, 인밴드 이렇게 되는데,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환경은 사실 인밴드예요. 인밴드. OS 꺼 있을 때, OS 꺼 있다. 그러면 전화해서 켜놔라. 그런 다음에 뭔가를 하는 거죠. 하지만 V-Pro PC 같은 경우는 PC가 켜져 있던 꺼져 있으면 원격에서 켜는 거고요. 만약에 장애가 났다면 원격 들어가서 고치는 케이스도 될 수 있고요.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린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V-Pro PC의 기능을 저희가 그 액티브 매니지먼트 기술에서요, AMT라고 얘기를 합니다. 액티브 매니지먼트 패널에서 AMT라고 얘기를 하고요.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제 몇 가지 기능들이요, 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 응용을 하게 됩니다. 이 칩셋 안에 있는 그 탑재된 데모를 통해서 다 그런 기능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보안 부분 먼저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모든 기업용 PC에 뭐 백신은 탑재가 돼 있어요. 뭐 심지어 기업용 쪽이 아니라 뭐 어떤 사용자 PC도 다 백신 탑재가 돼 있죠. 하지만 가끔 이제 이런 기사들이 있습니다. 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데이터가 좀 어떻게 됐다, 손상이 됐다. 그래서 이거를 막는데 최소한 뭐 요즘에는 뭐 2, 3일이면 또 막고 뭐 그런 경우도 있죠.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며칠은 또 지나야 돼요. 며칠은 지나야 됩니다.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에요. 소프트웨어적인 부분. 근데 이런 부분들을 인텔에서 과연 그러면 그 하드웨어 부분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? 어차피 바이러스라는 게 OS 다운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트워크 손에 타고 들어와서 저 인텔에 있는 칩셋에서 거쳐서 결국에는 랭카드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. 그 OS 다운으로 오기 전에 한번 막아보자. 그런 부분이 저희 V-Pro PC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거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걸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. 기본적으로 이제 백신 바이러스입니다. 백신이 이제 깔려 있는 거죠. 소문이 깔려 있어요. 깔려 있다가 사용자 보조기로 지우가 갈 수가 있습니다. 지우가 갈 수가 있어요. 지우고 갔을 때 V-Pro 그 기능에 있는 칩셋에 있는 데모는요,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사용자 보조기 지웠어요. 그러면 그게 전원이 내려가 있든 올라가 있든 알아챕니다. 알아채서요, 그 플래시 메모리를 써요. 씁니다. 써놔요. 그러면 사용자가 그럼 우리 지금 가장 중요한 백신 프로그램이 안 깔려있는 PC가 얼마나 될까? 스캔이 쭉 칩니다. 스캔 치면 이걸 갖고 와요. 정보를 갖고 와요. 그래서 사용자가 지금 PC를 사용하던 아니면 끄고 왔던 간에 상관없이 얘가 이쪽으로 칩셋을 통해서 연결을 합니다. 연결을 해서 OS를 키고 그 다음에 백신을 깔아주고 나가는 이런 수술을 보이고 있어요. 이런 수술의 장점이 뭔가? 만약 V-Pro PC가 없다. 그럼 에이전트를 끄고 갔잖아요. 끄고 갔으면 에이전트가 꺼진 상태에서 PC를 끄고 가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. 현존하는 기술로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OS가 올라온 상태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잡아내는 그런 기술들이 있어요. OS가 올라온 상태는. 하지만 OS가 완성이 뜬 다음에 OS가 내려간 상태에서는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은 V-Pro밖에 없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는. 그래서 소프트웨어 부분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. 하지만 소프트웨어 부분이 좀 놓칠 수 있는 한 5% 되는, 한 10% 되는 그런 영역을 결국에는 이런 영역들은 이제 인텔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고 있고요. 근데 보안 부분인데 필터가 이제 칩셋 안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필터 기능을 또 합니다. 근데 이 필터가
사실은 뭐 바이러스나 이렇게 들어가면 결국에는 칩셋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OS라는 거. 근데 이게 어떤 바이러스인지는 몰라요, 사실. 어떤 바이러스인지 몰라요. 이게 바이러스 이름도 알 수가 없죠. 하지만 기상 패킷이 오면 그거는 구분해낼 수 있는 저희들이 알고리즘을 확대시켰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면 개인 PC에 하드웨어적인 방화벽을 하나씩 씌워놨다고 보시면 돼요. 저희 윈도우즈 방화벽처럼 그 방화벽 자체를 여기다 하나 심어놨습니다. 그래서 이상 패킷이 오면 얘가 이거는 좀 이상하다. 이게 인바운드인지 아웃바운드인지 간에 이상한 패킷이면 이 PC는 이제 막아버려요. 네트워크를 막아버려요.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퍼질 수 없도록 만들어지는 기능이고요.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얘기할 때 이런 기능들은 그 원바이러스는 저희들이 이 기능을 통해서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. 원바이러스는 같은 얘기고요. 여기 실제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저희들이 이제 그 두 가지 기능을 실제로 국내 고객사가 적용을 한 지금도 이제 사용하고 계시고요. 그리고 케이스타드에 만드는 건데 게임 회사입니다. 게임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고민했던 부분은 요즘에 이제 게임 회사들이 워낙에 이제 그 게임 소스 유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민감해하세요. 근데 이제 사용자들은 사실 회사 와서 회사 업무만 봅니까? 사실 뭐 개인적으로 이메일도 보고 뭐 하고 싶은 것도 또 해야 되잖아요. 인터넷도 써야 되고.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사실은 IT 부서에서는 이런 중요한 그런 데이터들이 소스들이 딴 쪽으로 유치되는 것도 사실 걱정되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개발 존에 있는 개발을 하는 PC들은 다 V-Pro를 사용하고 계세요.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기 PC에 그 하드웨어 자산, 그러니까 메모리라든지 이제 어떤 디스크라든지 어떤 그런 변경이 생기면 얘가 그 정보를 가지고 IT 가이드한테 알려주는 그런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기능은 사실 국내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케이스가 이제 여기인데,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중국 같은 데는 꽤 많이 특히 뭐 이렇게 빼내거나 어떤 메모리라든지 그런 데서 있는데,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. 가장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보실 내용이 그 크로스 케이블을 통해서, 그러니까 네트워크 선을 딱 뽑아서 그 네트워크 선을 크로스 케이블에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빼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부분들은 그 네트워크 선을 빼는 순간에 V-Pro 있는 데모니가 계속 체크를 합니다. 하드웨어적으로 체크를 해가지고요. 네트워크 선이 뽑히는 순간에 네트워크 막아버려요. 그래서 뭐 만약에 뭐 크로스 케이블을 통해서 나오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데이터를 빼낼 수 없도록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지금 이제 탑재를 시켰습니다. 그래서 그런 기능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으로 이제 관리 기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부분도 저희 국내에서 굉장히 범용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되는 이제 부분 중에 하나인데, 그래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그 관리 부분은 제가 이제 한 3가지 그 테마로 말씀드리는데요. 이 부분이 실제로 기존에 있는 PC는 구현이 안 됩니다. 일부러만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화면 공유예요. 바이오스 화면을 공유하는 겁니다. 물론 OS가 떠 있을 때 공유하는 거는 뭐 저희가 할 일이 아니고 당연히 모든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그거 가능합니다. 하지만 그 바이오스 화면을 공유하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얘기는 OS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바이오스 화면을 공유하는 부분입니다.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V-Pro만 가능한 기능이고요. 보통 IT 관리자나 아니면 어떤 그 PC를 유지보수하는 모든 업체들이 사용자한테 내 PC가 약간 이상하다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,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이오스 화면에 첫 번째 들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1차적으로 만약에 생기는 문제점들은 직접 가지 않고 1차적으로 생긴 문제점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인텔 V-Pro 자체는 이제 이렇게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바이오스 화면 자체를 원격에서 똑같이 화면으로
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공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ID 리다이렉션이라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이 부분은 원격에서 OS를 설치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.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처음 고객한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사실은 가능한 부분이 아니냐 그냥 PC도. 근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기존 PC에 맞게 되냐면 보통 OS 설치를 하신대요. OS 설치를 딱 하게 되면 파일 카피를 막 해놨으니까 파일을 막 한 다음에 파일이 끝나면 리부팅을 합니다. 리부팅을 딱 하고 나서 사용 정보 넣고 뭐 IP 세팅하고 이렇게 가는데 문제는 원격에서 깔 때 리부팅을 하게 되면 그 연결 자체가 끊겨버려요. 사실 OS상에서 잡고 있는 연결입니다. V-Pro 자체는 칩셋 단에서 하드적으로 연결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일 값이 다 끝나고 OS가 내려가든 올라오든 전혀 상관없는 거죠. 그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할 수 있어서 최소한 그 어떤 OS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장애가 생겼을 때 1차적으로 바이오스 안에 들어갈 때는 가지 않고 원격지에서 가지 않고 원격지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. 관리 부분 또 데모 저 다음에 또 있습니까? 네. 안녕하십니까. 저 인텔코리아 김현우라고 하고요. 지금 현재 인텔코리아에 대해서 기술부 쪽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이 기업망 쪽에 기술 쪽 이렇게 데모 및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뒤쪽으로 가니까 부담이 100배 되네요. 왜냐면 항상 뒤쪽에 하는 사람이 관심도가 떨어지잖아요. 항상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딱 이렇게 신경 쓰면서 하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집중이 떨어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마지막에 고정하죠.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저도 별일 없이 보통 이렇게 데모를 하면 자꾸 데모 바이러스 비슷하게 자꾸 여러 가지들이 일어나서 저도 여기 시작하기 전에 여러 번 데모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오늘도 무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부팅되는 동안 제 그 데모할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뒤에 장표 있잖아요. 장표요? 폰이 있어요. 데모 시스템이에요. 아니, 데모 무슨 이거 그렇게 하셨어요? 감사합니다. 그 지금 그 이 구성된 시스템이 뭐냐면 그 올해 이제 그 삼성에서 출시된 그 V-Pro 이번 세대 제품, 그러니까 2세대 제품이고요. 작년에 저하고 이제 그 엔지니어 분들하고 같이 해서 개발을 완료한 제품이고요. 그래서 데모를 차근차근 진행할 텐데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 V-Pro 관련된 기업용 PC를 갖다 개발하면서 기술은 좋은데 가장 항상 얘기해도 했었던 게 뭐냐면 설정이 어렵다. 만약에 제가 지금 이 PC 드리고 나서 이거 기업용으로 설정하라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제가 여기에 봤을 때 한 사람, 저 두 사람 있을 것 같은데 하실 수 있겠습니다.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되게끔 했거든요. 물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 보안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보안도 염두에 두고 물론 더 똑똑한 해커가 그 보안을 또 깨려고 하겠지만 또 그 못지않게 똑똑하신 분들이 열심히 해서 보안 관련된 거 많지는 않고 일단 그 얘기는 뭐 차치해 두고 쉽게 일단은 그 기업용 관리자들, IT 관리자들이 세트를 받고 나서 어떻게 컨피그레이션 할 거냐.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API를 열어놨거든요.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API. 근데 화면이 잘 안 보이시죠 뒤에? 안 보이시죠? 나오셔서 좀 보실 텐데. 근데 이렇게 나오셔서 편하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. 제가 굳이 뭐 이렇게 뛰어가면서 하는 것보다 제가 이렇게 하면 되니까 굳이 뭐 안 보여도 되겠다면 뒤에서 잠깐 추적해서